신년 앞두고 여러 언론사에서 우후죽순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는데요. 저희 취재 편의점에서 심도 깊게 잘 다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나온 여론조사 내용, 오늘까지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서 분석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은 지금 오시는 중이시고요. 그리고 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날씨가 많이 안 좋아서 네,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오시는 길 어렵진 않으셨죠? 네,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자, 배종찬 소장 오실 때까지 우리끼리 좀 얘기를 해보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선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도 그렇고 신년에 쭉 발표된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보면 딱히 큰 변화는 없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막 언론의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이렇게까지 상세하고 친절하게 띄우는 보도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에 그렇게 큰 혁혁한 변화가 있거나 이런 것 같지는 않다. 네. 중요한 포인트는 중도 확장. 이건데 지금 흐름이 좀 어떤지 분석을 좀 해주세요. 일단 이제 신년 여론조사들을 보게 되면 네. 12월 말에 실시된 조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1월 초에 1일, 2일자에 많이 보셨을 텐데 네. 그거는 12월 말에 조사가 되어서 보도가 된 것이죠. 시차가 네. 이제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가서 상당히 스포트라이트 집중적으로 받았을 때 네. 그때 조사들을 보게 되면 국민의힘 지지율이 일정 부분 올라가는 현상들도 발견되었어요. 네. 그 조사들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수층의 결집 효과는 일정 부분 나타나고 있다. 네. 이제 이것이 이제 지속되느냐 여부가 이제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최근에 나온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이 이제 약간은 흐름들이 더 추가적인 추세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지는 않고 있어요. 이제 지금 이후에 나온 조사들이 많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한데 리얼미터 조사 최근에 이제 나오고 몇 개 이제 판단을 해 보게 되면 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뭐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집중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보여서 컨벤션 네. 효과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이제 꺾이게 되면서 거치게 되면서 이제 네. 다시 원상태를 복원하는 것이다라고 네. 하는 것이 이제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예. 오고 계십니다. 지금 스튜디오 안을 막 저벅저벅 걸어오시는데 일단은 배종찬 소장 도착하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입니다. 네. 눈 때문에 네. 배추가 이파리가 막 터졌어. 그래가지고 이게 또 장윤선 편의점이 지금 전국을 휩쓸고 세계를 휩쓸고 있으니까 빨리 가야지 그러면서 미끈당할 뻔했어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근데 또 이렇게 낙상하면은 요즘에 낙상하면 끝장이야.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조심조심 조심조심. 종종 천천히. 걸음으로 종종종찬 종종. 네, 첫 취재 편의점 사실 첫 그렇죠. 출연이셔서 제가 정말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시나. 그렇죠. 네. 우리가 또 같이 또 방송도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예. 엉망진창이 됐고 그래서 이제 여하튼간에 지금 우리 또 편의점의 작가 네. 또 우리 윤희웅 다 가족이에요. 그러니까요. 장윤선까지. 예, 우리가 가족이죠. 가족이 패밀리라고 볼 수 있죠. 패밀리죠. 예. 그래서 편의점이잖아요. 패밀리. 네, 패밀리 편의점. 패밀리마트. 네, 뭐 광고는 안 들어옵니다 그쪽에서. 들어오네. 왜 이래? 왜 이래? 좀 해. 자, 오늘 좀 신나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듣던 얘기 마저 듣고 저희 무슨 얘기하고 있었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언론에서 많이 띄워줬다. 그런데 초반에 잠깐 상승폭은 있었지만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 같다. 오늘 조사도 국민의힘이 뭐 과거에 비해서 완전히 뭐 엄청나게 지지도가 올랐다. 이런 분위기는 아니다라는 그렇죠. 얘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하고 듣겠습니다. 연말에 실시된 이제 신년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일정 부분 올라가는 조사들도 좀 발견되어서 상당히 좀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이다. 한동훈 효과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가 이제 있었고요. 그 이후에 조사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컨벤션 효과였기 때문에 그 주목도가 거치게 되면서 다시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뭐냐 하면 지금 그 사이에 엄청난 큰 이제 사건들 있었어요. 뭐냐 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그렇죠. 네, 사건이 이제 있었고 이것은 뭐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꺼림직한 부분들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제
여권의 공세를 약간 무디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효과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거부권을 행사한 거예요. 제2요구권을 행사한 것이잖아요. 특검에 네. 대해서, 쌍특검에 대해서. 그 두 가지가 사실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뭐냐면 여권의 어떤 이제 화상 공세의 효과를 네. 약간 막는 측면의 정치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안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효과가 지금 잠시 또 막힌 것이다라고 네. 하는 이 두 가지 해석 중에 정답은 아마 하나일 것이긴 한데 일단은 시각은 두 가지가 다 가능한 상황이고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나타나는 어쨌든 지지율의 상태를 봤을 때는 네. 국민의힘이 지속적인 상승의 흐름들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주춤하고 있는 상황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배 소장님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무 전 덧붙일 게 없어요. 네, 깔끔합니다. 그냥 우리 윤희용 대표가 네. 뭐 앞건이니까 단연 네. 분석에 네. 끝났어. 끝났어요? 그냥 더 할 얘기도 없어요? 조금 MSG 쳐주고 네. MSG 원래 편의점 가면은 원 플러스 원이잖아요. 네. 바른 기회 좀 주세요. 네. 이게 왜냐하면 네. 가장 큰 이유는 그거지. 뭐 한동훈 원 플러스 원 신상 효과가 신상 효과 막혔다. 네. 그럼 왜 막혔냐? 네. 특검법. 저도 빨리 올라 그랬는데 네. 10분 전에 올 수 있었어. 예. 근데 눈이 왔잖아. 예.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게 한동훈 편의점이 잘 되려고 하는데 원 플러스 원이니까 네. 안 보던 물건이 막 들어와. 장윤선의 편의점이야. 한동훈의 편의점이 아니라. 뺏겼다. 그렇지. 뺏겼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네. 특검법 거부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좀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요. 한동훈 효과가 나오려면 맞아요. 그래. 내가 받아줄 테니까 특검법도 받아버려. 네. 이래야지 여론에서도 이른바 청수여중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청수여중 알죠? 청수여중. 청수여중이 뭐냐면 네. 청년청, 네. 수도권, 네. 여성, 중도층, 예. 청수여중. 요건 아니야. 사자성어인 줄 알았어. 하여튼 그래서 그래야 이제 선거에서 지지율도 또 국민의힘 지지율도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네. 방금 전에 우리 윤 대표가 잘 분석을 했지만 리얼미터 봐도 네. 떨어졌어요. 맞아요. 이게 지난 연말에는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 효과가 조금 반짝하다가 뜨려고 하는데 이 특검법이 딱 길을 가로막았으니까 네. 이른바 이게 뚫리려고 했던 것이 안 뚫리는 그런 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이 특히 이제 국민의힘이 소폭 하락했어요. 38.1에서 36.6으로 떨어졌고 민주당은 43.6에서 44.5로 올랐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당 여론조사 뉴스토마토 조사인데 총선 지지정당 어떻게 판단하느냐 물었을 때 민주당이 44.5, 국민의힘이 35.2. 특별하게 큰 틀에서는 변화가 없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봐야 돼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물론 우리가 유튜브니까 네, 그냥 안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돼. 네, 그래도 우리가 방심위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방심하면 안 돼. 그렇죠. 방심하면 안 돼. 네, 방심위에 뭐 하여간 근데 방심위가 또 오늘 또 심의를 비공개로 한다 그래서 네, 좀 공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심의 유감스럽네요. 네, 심의 유감스럽습니다. 앞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수도권 서울 20대 30대 이런 데가 사실상 더 떨어졌다.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인천, 경기, 서울, 광주, 전라 20대 30대는 떨어지고 대구, 경북 60대, 대전, 세종, 충청은 조금씩 올랐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에서 14.4%나 올랐으니까 상당히 많이 오른 거네요. 이런 내용은 충청은 어떻게? 워낙 많이 떨어졌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소외되다가 최근에 이제 여당에서 지역적으로도 좀 많이 안배를 해요. 네. 그래서 충청권도 강화하고 뭐 심지어는 이상민 의원도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네. 충청권 이 힘 실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게 조금 효과를 본다. 그래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움직인 동선을 보면 광주 거쳐서 네. 청주를 가요. 그쵸. 청주 거쳐서 네. 또 충북도당 신년 인사회를 하고 네. 또 지금 그 이전에는 뭐 대체로 뭐 대구 또 영남 쪽에 많이 힘을 빡 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좀 소외론이 있죠. 왜냐하면 이전에도 충청권은 소외를 많이 받을 때 그게 또 표심으로 나타났어요. 그렇죠. 예, 핫바지. 알잖아. JP 예. 때도 충청도가 무슨 핫바지입니까? 네. 뭐 이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또 목리를 부리게 돼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워낙 떨어졌었기 때문에 직전 조사에서 그게 조금 회복됐다. 그런 차원으로 보는데 더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에요. 한 비대위원장이 경기도는 수원까지 가서 애를 썼어요. 네. 공을 들였어. 네. 그랬잖아요. 수원 가서 뭐 경기도에 좀 더 힘을 기울이겠다. 뭐 국민의힘의 또 승리의 기반을 만들겠다. 왜? 수원이 경기도에서는 제일 중심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수원에는 5개 지역구가 다 민주당이야.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 국정 부정평가가 목눌림 현상 좀 짓누르고 있는 것이 경기도에서는 잘 좀 해소가 안 된다. 이게 이제 또 하나는 경기도 쪽이 지지율이 더 내려갔는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대통령 지지율도 그렇고 이것도 이재명 대표 피섭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직전 경기지사였단 말이에요. 네. 이재명 대표 피섭에 대해서 그런 동정 여론, 연민 여론, 분노 여론 네. 이게 결집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 뭐 두 가지 좀 나눠서 봐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는 야당 대표거든요. 야당 대표가 사실 경동맥 그 앞에서 칼끝이 멈췄다고 했으니까 상당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여론에 특히 이제 우리 그 보수 언론들 대부분의 뭐 경제지나 이런 데서 쓰는 보도 내용을 보면 뭐 계속 왜 부산에서 서울로 왔냐, 뭐 지역 홀대다, 그 다음에 뭐 고발까지도 의사단체에서 하고 막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보면 위중한 사건에 해당하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는 여론이 생각보다 그렇게 세게 보이진 않는다. 제가 좀 늦게 왔으니까 한마디만 더 네. 우리 윤 대표가 더 훨씬 탁월한 분석을 하기 때문에 저는 좀 찌그러져 있겠습니다. 저 편의점 기퉁이에 1+2 중심으로 나오세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두 가지예요. 이게 매체에 따라서 네. 사실은 더 집중해야 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이게 외신에서도 보도하듯이 지나치게 양극화됐다. 네. 아니 한 비대위원장도 병문안 가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네. 대통령은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네.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든지 그동안 양극화된 것에 대해서 물론 이재명 대표를 비난할 때는 비난하지만 또 신년 인사에 피섭으로 못 왔으면 따로라도 언제든지 만나겠다라든지 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매체는 대체적으로 이제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어디에 집중하냐면 아니 사실 피습이 됐고 이걸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네. 부산대에서 왜 서울대로 갔느냐 여기에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지방 공공의료 강조하겠다던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봐라 지방의사회에서 난리다. 네. 공공의료 다 손 놓은 거 아니야 아니냐. 네. 그리고 가정적인 질문이지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재명 대표가 서울 안 올라오고 부산에서 다 치료받고 부산에서 깨어나면서 뭐 특검은요 또는 뭐 이낙연 신당은요 이랬다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냐 가정을 하는 거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 다음번에는 또 뭐 주목하는 내용들이 뭐 그런 내용들 그런데 좀 많이 너무 지나칠 네. 정도로 매체의 또 성격에 따라서 집중이 돼 있다. 그러니까요. 예. 근데 뭐 그 문제하고 포함해서 한동훈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생각보다 컨벤션 효과가 그렇게 길게 오래 가지는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료 시민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데 2030 그다음에 인천, 경기, 서울, 광주, 전라 20대, 30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왜일까? 그러니까 사실 한동훈 위원장의 동료 시민론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효과가 없는 것이냐 이렇게도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윤희용 센터장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뭐 리얼미터 조사 하나만 이제 있어가지고 이것을 단정적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 이제 있긴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세부적으로 봤을 때도 오차범위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네. 전체 결과에서는 오차범위 이제 좀 작은데 그 안에 들어가서 지역별로 세대별로 보면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네. 여기서 변화를 또 너무 또 심각하게 볼 수는 없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는 것은 이제 대구 경북이나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일정 부분 효과가 있는 부분이었고 네. 다른 부분 연령대라든가 지역에서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이제 뭐 반대로 나타났다. 네. 충청을 빼고 예. 그것이긴 할 텐데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에서의 이제 마음은 아마 이런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이제 지지층을 결집을 하고 네. 예, 왜냐하면 워낙 느슨해져 있었거든요. 보수층들이. 네. 예. 그래서 이 보수층들의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하는 데도 있어서 지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평상시 같으면 적으면 75%, 네. 많으면 80% 이상이 대통령 잘한다. 왜냐하면 우리 당 출신의 대통령이기 때문에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네. 그런데 최근에 조사들 보면은 한 60%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층에서도 결집도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보수층을 좀 결집해야 된다. 그것은 이제 기대감을 주고 야당과 네. 대립각을 세우면은 사실 그 효과는 나타나긴 하는데 그건 네.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TK에서 또는 60세 이상에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니까. 네. 그래서 그 효과는 이제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네. 동료 시민 이런 것들은 아마도 이제 보수층보다는 이제 어떤 힘든 일이 있으면 나서서 도와주는 좋은 시민들이니까 중도층, 아마 무당층 이런 것 이제 좀 타겟을 네. 두고 표현하는 것일 수 있고 네. 그쪽으로 앞으로 어떻게 확장할 것이냐가 아마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판단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그렇죠. 문법이기 때문에 네. 이제 그렇긴 한데 지금 보게 되면 그 효과가 이제 충분하게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중도층에서. 네.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단순히 동료 시민이라든가 이런 표현 하나로 사실 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왜냐하면 중도층에서 여권에서 반감을 갖게 된 것은 여러 추적들에 그렇죠. 의해서 사실 예.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것이니까 이것을 딱 이제 순식간에 변경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약간 이제 시간이 필요한 프로젝트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이 동료 시민 이거 하나로 막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가장 큰 효과는 뭐냐 하면 이 중도층들이 어쨌든 이 정부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반감이 이제 있거든요. 네. 대통령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여러 과거 선거들에서 나왔지만 용산 대통령실과의 분리, 단절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도층들한테는 가장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좋은 인상을 바꾸기보다는 이 정당은 그래도 내가 좀 불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실과는 거리감이 있는 네. 약간 차별을 대는 정치 세력이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갖는 게 더 빠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특검법에서 사실은 이게 스텝이 꼬인 꼬인 거죠. 거죠. 예, 네. 그러면서 분리를 해 나가야 돼서 중도층들의 호응을 얻어야 되는 시기에 네. 특검법을 옹호하는 또 보호하는 흐름으로 가다 보니까 다시 이제 일체감이 강화된 것으로 비춰지는 것이니까 중도층으로의 확장 효과가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좀 막혀 있다. 막혀 있는 네. 현상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뭐냐면은 네. 등장은 했는데 네. 이른바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정책이나 네. 인물이 등장했을 네. 때 네. 이것이 애정으로까지 애정으로 연결돼야지 지지율이 되거든. 네. 3A 현상입니다. 3A. 3A. 네. 네. 그러니까 쓰레기인 줄 알았어. 쓰레기. 왜 그래? 윤희용. 우리 윤희용 대표 잠시 방송계를 떠나 있어가지고 네. 지금 조금 감을 못 감이 잡고 떨어졌어. 감 좀 먹고 나와. 네. 근데 감을 좀 사다 놔야겠네. 먹을 게 없어 왜? 뭐야 도대체? 편의점인데. 편의점에는 주전부리가 좀 있어야 될 거 있어줘야 아니야. 되는데. 뭐 제작진이래. 준비하겠습니다. 예. 가리고 말이야. 가린다고 가려질 거 있어? 근데 뭐냐면 예. 귤이라도 갖다 드리세요. 3A가 뭐냐면 글 있어요. 3A가 뭐냐면 굴은 많이 먹어야 예, 돼. 예, 내가 찰 때는. 예. 3A는 첫 번째는 어텐션. 네. 주목은 받았어. 네. 그러니까 모비딕 그러니까 모비딕이 뭐지? 그러니까 영어로 된 뭐 이게 또 인용하고 그러니까 왜 그런지 솔깃하잖아. 모비딕 그러니까 솔직히 모비딕을 살짝 어렴풋이 예. 스쳐 지나가는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읽지는 않았거든요. 근데 막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모비딕을 뭔데 이렇게 좀 주목하죠. 어텐션이죠. 그 다음에 또 뭐 동료 시민들 뭐 이러니까 그건 무슨 표현이 되면서 펠로 시티즌스 이게 네. 뭐 오바마다 뭐 처칠이다 어쨌다 저쨌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극은 최수종의 것 이러니까 네. 뭐 고력을 한 전쟁 고고전 뭐라면서 이제 고력을 한 전쟁 고고전 예. 나는 나라를 지켜야 된다니라 그러니까 또 강강찬 난리 났어. 예. 근데 그까지는 좋아. 예. 근데 그 다음에는 확실성이 있어야 돼요. 그걸 믿을 수가 있느냐. 네. 그게 assurance. 네. A죠. 예. 근데 지금 아직까지 그게도 도달을 못했어. 그러니까 뭐 주목은 됐는데 네. 뭐 변했어? 근데 민경우 전 비대위원도 노인 비하 발언이 있고 네. 뭔가 이게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affection으로 가야 돼. affection. 애정. 예. 그러니까 정말 이래 좋아하게 될 때는 그때는 청수 여정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청년층, 수도권, 여성, 중도층. 네.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못 되는데 중요한 건 특검법이에요. 네. 이거 제가 종합 분석을 해드릴게요. 네. 지금 특검법의 여론은 대통령 지지율하고 똑같다. 그렇죠.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서는 안 된다가 거의 60% 넘. 지금 대통령 부정평가가 60%란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예.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이 이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네. 이게 막 너무 정쟁화된다. 그러니까 막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이치모터스 뭐 잘못됐다. 뭐 명품 가방 그걸 받은 것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냐. 뭐 취재 어쩌고 저쩌고 떠나서 또 장윤선
또 편의점장께서 배종찬의 시사본부에 나와서 명분석을 했잖아요. 그건 안 된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또 정쟁화되는 건 원치를 않아 또 여론이.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너무 이걸 또 정치 쟁점화로 몰아가면 역풍이 불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이 핵심이야. 아니 그러면 특검법이고 뭐고 떠나서 이 김건희 여사 논란되는 거 이거 대선 전부터 앞으로 임기 내내 논란될 텐데 이거 어쩔 거야 어쩔 건 뭐 이렇게 그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건 안 된다도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렇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부분에 대한 답변이 없거든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에요. 예. 저도 그래서 이제 이상민 의원 통해서 뭐 여러 가지 확인을 좀 해봤는데 한동훈 위원장 직접 최근에 만났어요. 만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만나서 저도 이제 무슨 얘기 했냐고 1시간 정도 만났는데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대화를 했다 그래서 특검법은 어떻게 한다는 게 한동훈 위원장 입장이냐라고 물었더니 그 부분은 확신이 없어요. 어시어런스가 없어서 이분이 뭐 이거에 대해서 내가 꼭 할 수 있는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다는 건데 하여튼 관련해서는 이상민 의원 또 얘기가 있을 테니까 그건 저희가 뭐 나중에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든지 하고요. 그런데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새로운 정치권에서는 없던 캐릭터이니까 네. 이제 어쨌든 주목도는 계속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쓰는 화법들 같은 경우는 달라지고 표현들도 좀 달라지고 네. 하긴 할 텐데 네. 그런데 이제 그것은 대선이라고 하면 바로 이제 그 인물에 대해서 주목도를 갖고 그 인물에 대한 지지를 높아져 가는 것들이 연결될 텐데. 네. 근데 지금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평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총선인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 당 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에 대한 관심, 주목도 이것이 정부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당에 대한 평가와 어떤 지지의 변동 네. 이것으로 연결될 것인가의 부분은 뭐 일정 정도 영향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바로 직결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서 이 한계를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어떻게 사실 깰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은 뭐 핵심적 과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분 공이 지적해 주시는 바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특검은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문제를 한동훈 위원장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에 따라서 국민의힘 지지가 확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더 추가 하락할 수도 있고 거기에 이제 선상에 와 있는 거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어제 그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결합한 김경률 회계사가 김건희 리스크 이 6글자 말을 못한다. 다 그 문제가 있다는 건 알지만 그 말을 꺼내지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나왔고 또 하나는 어제 이제 김웅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국민의힘이 가야 할 곳은 윤석열의 품이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노선과 반대되는 무언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은 국민의 민의를 좀 반영한 방식의 정치가 복원돼야 가능한 거 아니겠냐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이 두 분의 이런 흐름이 실제로 국민의힘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결국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달렸다고 봐야 되겠죠. 실제 얼마나 절박하냐. 그런데 네. 그걸 바꾸지 않고는 말 그대로 중도층 수도권 싸움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예. 지금 무슨 모비딕을 이야기하고 사극은 최수종의 것을 이야기하고 펠로우 시티즌 뭐 이야기하고 동료 시민들 이야기하는 것이 주목은 네. 받았어요. 그런데 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하고 윤통하고는 어떻게 차별할 건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민 후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선당 후사도 아니고 선민 후사. 국민의힘보다는 국민이 더 앞에 있습니다. 네.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러면 비대위원장님 그러면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보다도 더 앞에 있습니까? 그 답변을 해줘야 돼요. 네. 이게 핵심이에요. 네. 물론입니다.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좀 세게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해야 되는데. 같으면 하죠. 제가 안타까워. 그러니까요. 시험반 떨어졌네. 네. 신문사도 떨어지고 방송사도 떨어지고 이게 무슨 말이 돼.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언론사 시험 잘못된.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 비대위원장이 그 질문을 했을 때 너무나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네. 대통령이나 여사보다도 국민들이 더 앞에 있습니다. 네. 그 당연한 질문을 왜 했죠? 어느 신문사죠? 네. 어느 방송이죠? 네. 성대모사도 준비해 왔어. 장윤선의 편의점요? 좋은 곳이군요. 근데 저는 뭐냐면 네. 이것에 아직 머뭇거리고 있어요. 네.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한 비대위원장이 엄두가 안 나요. 네. 그런데 저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막 뭐 소리 지르고 한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윤통화한테 욕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뭐 잘못된 사람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이걸 어떻게 차별하느냐. 네. 한 비대위원장이 네. 할 수 있고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그걸 해야 된다는 그게 중요하다. 근데 진짜 뭐 언론 얘기 잠깐 지적을 좀 하면 최근 중앙일보 보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평가를 소개하면서 겸손한 사람이다. 매너가 몸에 배어 있다. 누구랑 통화를 하든 절대 먼저 끝낼 법이 없다. 어떤 신문사에서 중앙일보. 조각미남이라고 그랬죠. 예, 조각미남. 예. 먼저 다가가 허리를 굽혀서 인사를 하는 정도다. 그러니까 그 언론이 상당히 저 정도로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주고 있는데도 지지율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어떻게 전망은 어떻게 돼? 올 총선까지 이제 한 90여일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여론 지형이 바뀔 수 있을까? 중도가 움직일까? 그러니까 중도층들은 뭐 반응할 수 있는 사안들이죠. 이걸 네. 보면은 네. 우리가 어떤 정당의 네.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 변화되어서 중도층이 움직일 수 있을 텐데 네, 네. 이제 이것을 보면은 그것은 아니고 그 상징적 인물의 개인 스타일의 그런 부분이에요. 네, 네. 뭐 이렇게 좀 친절하다, 뭐 매너가 있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네. 이제 용려천과 같은 이제 표현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 표현 자체가 중도층 봤을 때는 기성 정치인들과 또는 기성 네. 정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다르구나라고 하는 부분에서 도움을 될 수 있는데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지 이제 그것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개인 스타일에 관한 문제인 것이기 때문에 네. 근본적인 어떤 문제들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사안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효과도 꾸준히 계속 가거나 확장될 수는 없는 부분이어서 네. 그건 우리가 이제 여론에는 기후가 있고 네. 날씨가 있는 거거든요. 날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네, 근데 이제 네. 기후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고민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네. 좀 뭐 그렇죠. 지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러면 용산과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제 모아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버스가 지나갔죠. 버스가 지나갔다. 왜냐하면 대통령 제2요구권 행사한 네.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거 하려면 이제 사실 그 전에 있었어야 되는 거죠. 지금 네. 어떤 방법이 없어요. 맞아요. 이제는 이제 국회에서 특히 이제 야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 네. 용산에서 또는 여당에서 어떤 선택지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사실 이 문제는 뭐 어떻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다시 이것을 돌려가지고 네. 대통령의 마음을 바꿔가지고 받도록 이것을 네.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미 이제 버스가 좀 지나간 오늘 부분이 오후 있다. 2시에 국회 본회의가 마지막 열리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월 임시회가 다시 이제 소집이 될 예정인데. 오늘 그래서 뭐 재의결하겠다. 네. 그게 여당에서는 바라는 그렇죠. 또 바인 것이고. 예. 근데 오늘 나온 소식은 쌍특검법 재의결은 처리하지 않는다. 라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사실은 없는 거고요. 민주당에서 못 받아들이죠. 네,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원내대표 간에 협의가 있다고 하는데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통과될 수 있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큰 차이가 네, 그러니까 여전히 야당에서는 이태원 특별 참사 이태원 관련 그 이태원 법이 참사 특별법. 참사 네. 특별법의 성격이 뭐냐면 여전히 진상 규명을 해야 된대요. 네. 근데 뭐 아시겠습니다만 여당하고 이게 큰 벽이에요. 양쪽에 깊은 골인데 여당은 뭐냐면 진상 규명 끝났지 않냐. 보상 쪽에 초점을 맞자. 그래서 이게 합의가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참 하여튼 뭐 그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 이 엄동설안에 국회 주변에서 오체투지 하셨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실은 경찰만 경력이 좀 도와주고 뭐 국회의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좀 도와주면 국회에서 좀 야당이 역할을 좀 하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제가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이제 특검법을 뭐 이건 또 같이 묶어서 우리가 논의할 사안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제가 이태원과 특검법은 또 차이점이 뭐냐면 이태원은 정말 말 그대로 피해자가 있는 거죠. 네. 엄청난 피해자가 있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라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특별하게 차별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 중앙일보나 이런 곳에서는 정말 레거시 미디어에서는 엄청난 지원을 해줘요. 네. 아마 뭐
인기 폭발이다. 뭐 등등등 네. 대선 후보로서 우뚝 섰다. 저도 이 정도 지원 받으면 난리 나겠죠. 아니 저들만 못하겠어요. 네. 이 정도 조중동에서 밀어주면은 뭐 네. 유엔 사무총장이라도 하지. 네. 지금의 시대가 확실히 바뀐 게 뭐냐면 이게 네. 이런 영향이 제한적인 게 아까 우리 윤 대표도 얘기했지만 SNS, 유튜브 여기가 이제 대세예요. 중도층이나 무당층이 우리 이런 매체에 더 영향을 많이 맞아요. 받는 거. 그래서 저는 여기서 결과적으로는 블루칼라층이나 또는 이번 총선에서 중요합니다. 30대, 50대 왜냐면 네. 86 청산 이야기도 50대가 사실은 마음을 움직여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또 이제 자영업층 경제 때문에 중요한데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대체로 지금 나타나는 특징을 또 중앙일보에서 그렇게 호평하는 내용들 들여다보면 네. 저게 머리일까 가슴일까 보면 또 머리 쪽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통한 그 논리적인 이 접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사실 국민들이나 특히 이제 중도층이나 무당층은 마음을 통한 감성적 공유. 그러니까 사실은 정치가 그게 제일 중요하죠. 정말 이태원 이 유가족들 만나서 네. 한번 한껏 안아주면서 네. 진짜 그냥 안양 넣고 흘리는 눈물 말고 사극에서 네. 물론 사극이라고 다 그런 건 네. 아닙니다. 우리 표수정 배우는 또 실제 흘리죠. 펑펑 울면서 정말 꺼이꺼이 하면서 이 모든 법을 당은 어떻게 할지 몰라도 난 다 받아들이겠다. 나는 내 몸이 진토되도록 다 받아. 어떤 진정성 같은 게. 그러면 사실은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적어도 다르게 볼 여지는 생기겠죠. 네. 정말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도. 네. 근데 그런 모습은 아직까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많이 아쉽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윤석열 대통령과 차별화하면서 국민의힘을 이끄는 여당의 리더로서의 자기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한다면 조금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면 이 여론의 흐름이나 향방은 바꾸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민주당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11일 국회에서 이제 탈당 기자회견 열겠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조홍천 의원이 내일 국회에 기자회견이 탈당입니다. 예약이 되어 있다. 예, 탈당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원칙과 상식이 네 분이 동시 탈당할 거냐 아니면 조홍천 의원 혼자 탈당할 거냐 뭐 이것도 좀 귀추가 주목되는 이런 상황인데 민주당도 이게 분열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낙연 신당이 생기고 또 원칙과 상식이 탈당을 하고 이러면 민주당의 지지율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번에 윤희용 센터장부터 일단은 지금 이제 이낙연 신당의 실질적인 어떤 파괴력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합리적으로 네. 이제 봤을 때.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뭐 조사에서는 이제 지지율 좀 나오긴 합니다만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서는 출마 거기에 소속된 후보들이 네. 독자적으로 그 당선이 될 수 있는 가능성 여지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네. 그것을 보여주지는 전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흐름들이 강고하게 모아지는 것도 없고 네. 그래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민주당에 주는 타격이 크다고 이제 볼 수는 없을 텐데 네, 네. 다만 지금 이제 시작하는 지점이고 지금 여러 군소 제3 네, 네. 지역의 정당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제3시대에 있는 네, 상황이어서 이것들이 이제 어떻게 연대 연합이 될지는 이제 아무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맞아요. 근데 그 연대 연합 가능성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 영향을 이제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은 사실은 초반에는 영향을 이제 주기 힘든데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정당을 막을 정당은 이 A 민주당이야. 네. 뭐 또 저쪽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민주당 막을 정당은 국민의힘이야. 네. 이렇게 네. 해서 이제 되기 때문에 작은 정당들이 지지를 받기 힘들지만 이것이 이제 약간 주목도를 계속 높여가고 1당과 2당이 계속 헛발질을 하게 될 경우에는 네. 어느 순간 좀 비등한 흐름들 아니면 의미 있는 수준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정당으로도 후보를 당선시킬 수 있어서 내가 싫어하는 정당을 막을 수 있겠네라고 하는 논리가 형성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민주당한테도 타격을 줄 수 있고 네. 지금 이제 이거 보게 되면은 네. 실제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여러 개 합하잖아요. 네. 그럼 한 15% 이상 높게 나오잖아요. 그러네요. 그 의미 있는 거예요. 이 정도는 예, 사실 예, 예. 나눠져 있으니까 적은 거지. 이준석, 이낙연 둘이 합치면 16이 되네요. 그게 합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그러면 의미는 있는 것이고 네. 우리가 많이 이제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이준석 신당의 영향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했는데 그 전에 이제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네.
이준석 신당이면 국민의힘 지지율만 낮춰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율을 더 많이 낮추냐 민주당 지지율을 더 많이 낮추냐. 문제는 그게 아니라 민주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준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타격이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는 이제 유권자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진보적 성향에 있어가지고 네. 다양성도 추구하는 가치를 두고 있는 분들이 많이 이제 제법 있는 것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당이 나오게 되면 사실은 이제 흐름들 영향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게 민주당이라는 점에서 네. 지금 이낙연 신당 미미하지만 예. 다른 정당과 연대 연합하거나 총선 과정에서의 1, 2당의 어떤 헛발질들 네.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보다는 좀더 힘이 의미 쓸 수 있다. 있어서 민주당의 타격은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없다. 거죠. 저는 지지율 상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고춧가루 현상이죠. 뭐냐? 아니 우리가 고춧가루를 적당히만 뿌리면은 그냥 네. 먹을 수 있어. 네. 근데 너무 많이 뿌리면 예. 못 먹어. 매워서. 그러니까 뭔가 못 먹게 하는 해방꾼 현상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게 이게 선거에서 미국 같은 데서도 나타나는 거죠. 네. 과거의 미국 대선에서 네. 제3후보가 강력하진 않지만 누군가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선두를 달리던 두 사람 중 한 사람 표를 가져가 버리면 예. 그 영향을 받거든요. 지금 우리 화면에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뉴시스의 여론조사 나왔네요. 눈이 좋네. 네. 신당 창당 시 정당 지지도 뉴시스 조사인데 더불어민주당이 37, 네. 신당 포함이에요. 근데 기존의 신당 빼고도 민주당은 37이야. 네. 안 바뀌었어.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은 33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기존 정당 지지도는 39인데 빠지잖아요. 네. 그만큼 이준석 신당이 심상치가 않아. 네. 이준석 신당이 지금 뭐 당원을 4만 명 이상 모았다 그러고 지금 허나 전 의원도 막 뼈를 갈아요. 네. 막 이래. 그러니까 지금 10%. 네. 이낙연 신당은 6%인데 네. 제가 말씀드린 고춧가루는 뭐냐. 그래서 수도권 박빙 지역에서는 현역은 민주당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낙연 신당에서 약간 예전에 전직 의원들 등장한 민주도는 있잖아요. 네. 그러면 현직의 민주당 의원들 표를 뭐 1,000표, 2,000표라도 가져가 버리면 이게 어려워지잖아요. 예. 그런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종전 떠나는 것도 막기는 어려워요. 네. 김종민 쉽지 않아. 아. 이원우 떠날 거야. 예. 윤영찬. 그다음에 윤영찬 네. NY계로 갈 거야. 아. 이낙연 신당으로 갈. 아니 둘이 가까우니까. 그래, 친하죠. 그러면 네. 이때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서 돌아왔을 때 해야 될 건 뭐냐면 네. 빨리 김부겸과 정세균 두 사람을 좀 강력하게 네. 앞세울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그렇죠. 선대위에. 그래야 떨어져 나갈 표를 네. 호남은 정세균, 네. 세균이죠. 네. 그다음에 영남은 부겸, 네. 부겸이죠. 네. 이걸 넣어서 완화시키는 네. 이른바 마사지 전략을 네. 해야 됩니다. 지금 세균과 부겸. 예. 생각나는데 지금 원칙과 상식인가요? 네. 민주당이 4명의 의원 네. 그 중에 이제 조용천 의원이 먼저 탈당을 네. 요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왜 4명이 있는데 행보를 같이 하다 조응천 의원이 독자적으로 먼저 탈당을 예고했을까? 네. 그게 약간 포인트가 숨어 있는 것 네, 같네요. 네, 네. 왜냐하면 지금 다른 의원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좀 가까웠던 네. 부분은 뭐 그렇죠. 이제 그런 대중성의 부분에서도 사실은 이제 약간 약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 그렇게 됐을 때는 지금 이제 아마도 이따가 다루긴 하겠습니다만은 이낙연 대표가 지향하는 흐름 네. 또는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신당 이분들이 합쳐진다거나 연대하는 것에 대해서 1차적인 거부감들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론조사 예. 나왔어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한다고 하면은 뭐 새로운 정치를 이제 좀 젊은 사람이 해보려고 하니까 사실은 약하더라도 내가 마음을 줄 여지가 예. 있는데 이게 이낙연 대표와 바로 초반부터 합쳐지는 거 한다면은 네. 기류가 약간 애매해 대중적 기류가 커지는 것을 막을 가능성이 네, 네. 있어요. 똑같이 하냐. 네. 그런데 지금 조응천 의원 정도가 되면은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 약간 자유롭다는 대중적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조홍천 의원이 먼저 탈당해서 사실은, 먼저 예. 이준석 신당으로 가게 되면 연결을 하는 어떤 흐름들을 만들고 예. 나중에 예. 이제 지금 그러면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뭐 한다고 한다면 이 흐름 커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준석 신당의 어떤 흐름들을 인정하면서 예. 여기에 좀 힘을 싣고 하는 와중에 나중에 예. 이낙연 전 대표 신당들과의 합치는 것 예. 이런 것들이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내부 논의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이제 사실 논의들은 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예. 그런 점에서 아마 조응천 의원이 먼저
탈당을 하고 요 흐름들을 좀 형성하고자 하는 네. 그런 이제 의도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번뜩 들긴 근데 하네요. 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다른 게 네. 아침에 마침 제가 출연했던 방송의 앞코너가 종천 의원이었어요. 의원이었는데 네. 종천 의원이 은근히 셀 것 같아도 네. 보면 여린 면이 있어. 저도 관찰을 했죠. 예. 그랬더니 약간 좀 이 신물이나 정치에 대해서 얼굴 표정이. 그러면서 목이 안 좋네 뭐 이러면서 막 이래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저는 오히려 종천 의원은 지금 불출마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치를 그래요? 좀 떠나야 당분간 되겠다? 접자. 아니면 정말 주민들이 네. 지역구의 주민들이 종천 나와라 뭐냐? 네. 우린 널 좋아했던 거야. 예. 당이 아니야. 예. 이러면 무소속 정도 생각할지 몰라도 왜냐면 저는 4명의 원칙한 상식 4명의 생각이 다 다르다고 봐요. 네, 맞아요. 윤영찬은 조금 눈치를 보면서 네. CJ 여왕 또 네. 장윤선은 알죠. 윤영찬은 저는 조금 주섬주섬하다가 이낙연 신당 쪽으로 갈 확률이 높다고 봐요. 저는 김종민은 이준석도 아니고 이낙연도 아니야. 네. 김종민은 그냥 친문이고 사실 친노야.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사람이에요. 민주당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김종민 의원은 네. 오히려 그렇다고 해서 정치를 벌일 사람은 아니야. 아니에요. 그 의지가 강해. 맞아요. 시사전을 다닐 때부터 그래 우리가 반드시 해야지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그 자존심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김종민은 무소속 쪽에 가깝고 그다음 한 명 누구예요? 누구요? 이원욱 의원. 네. 뭐 알아서 하겠죠. 네. 이원욱 의원도 사실은 민주당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 이원욱 의원, 김종민 의원 두 분은 사실은 뼛속까지 민주당 사람이고 운동권이에요. 운동권. 그러니까 오늘 이낙연 전 대표 보도에 따르면 뭐 민주당 44%가 범죄자라고 지적을 했는데 대다수가 아마 학생운동의 그렇죠. 경력일 것입니다. 그 학생운동 경력 있는 곳에서 국무총리까지 당대표까지 하신 분이 이제 와서 범죄자 정당이라고 44%가 범죄자다 이렇게 얘기하면 남아있는 후배들은 뭐가 되는 겁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그런 이유 때문에 저는 원칙과 상식 4명이 각양각색으로 맞습니다. 사인사색으로 예, 맞아요. 그러니까 네 분이 다 저도 취재해 보면 다 틀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뭔가 좀 해보자. 뭐 그 예컨대 뭐 그 최후 통첩성 기자회견을 좀 해보자. 뭐 역할을 요구하자 이런 건 되는데 그래서 신당을 할 거야. 뭐 여기 남아 있을 거야, 뭐 불출마할 거야, 뭐 정치 그만둘 거야,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넷이서 똑같이 단일한 행동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다. 또 하나 재미있는 여론조사가 오늘 나왔는데요. 뉴스토마토에서 이준석 신당, 이낙연 신당 연대 결합 연대 여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찬성 19.8, 반대 57.9. 이 정도면 압도적 반대라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희용 센터장 어떻게 보세요? 뭐 반대가 3배 가까이 네. 높은 것이니까 네. 사실은 뭐 상당한 것이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한다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호응하는 사람들의 그 어떤 막연한 가치들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여기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을 하는 그 정당에 네. 대한 가치 동일하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생각되거든요. 근데 이 두 정당이 합친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기존에 뭐 이렇게 정당들 하는 것처럼 이제 합치고 하는 거구나. 네. 당장 세를 불리려고 예. 가치는 저리 가고 네. 이렇게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신당의 흐름을 초반에 이제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낙연 신당 이제 그 요것에 대해서 반대를 보게 되면 호남에서도 이제 반대 워낙 이제 높고요. 네. 제일 높아요. 예. 70%나 달아 네.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래서 중도층 같은 데서 보면도 사실 그러면 이것이 높아야지 되거든요. 네. 중도층만 놓고 이념 성향을 봤을 때 중도층에서는 찬성하는 비율도 마찬가지로 20%예요. 네. 20%. 그러니까 전체 결과 차이가 없으니까 이 두 정당이 이제 만약에 만들어지고 합쳐지는 것의 호응도가 중도층에서 사실 높아야지 동력이 생기는 것인데 네. 이제 20%밖에 안 되고 반대가 뭐 56% 되는 것이니까 네. 전체 결과 차이가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것에 대한 어쨌든 파괴력은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세를 불리는 부분 나중에 종속되는 부분으로서 하는 모르겠는데 네. 초반에 이거 합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조사 결과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연대를 분석할 때 네. 그래서 안철수 의원이 그랬잖아요. 연대 아닙니다. 그대로 갑니다.
고대 갑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게 지금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확 깨게 이해되도록 만들어보면 네. 이준석과 이낙연의 결합은 제로 베이스 원과 나훈아의 결합이에요. 네, 무슨 나오나? 나훈아의 결합. 네. 어느 순간 갈무리 노래를 부른 나훈아와 네. 멜팅 포인트를 부른 제로 베이스 원의 결합이다. 이게 네. 연기냐? 안 맞아. 아니 이 제로 베이스 원하고 나훈아는 만날 수 있어. 네. 나훈아 형님 안녕하십니까? 제로 베이스 원의 건욱입니다. 네. 그건 가능해. 네. 근데 지지층들이 결합이 되느냐? 네. 안 되죠. 나훈아 지지층들은 저기 알잖아. 네, 콜라테 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로 베이스 원은 네. 여하튼 탕후루 먹어야 되는 거. 탕 네. 뭐야 그거 뭐 탕후루, 있잖아. 탕후루. 그래 탕후루 마라탕. 먹어야 돼. 네. 맛있어. 네. 미치겠어 요새. 그런데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뭐 여론 상황 이렇고 호남에서 이렇게 높다는 것은 주목해서 좀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런지 어제 이준석 전 대표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서 가치에 기반한 연합,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이제 이런 걸 강조해서 어떻게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역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산 엑스포 때문에 민심이 어떤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피습도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비대위원장인 한동훈 위원장이 10일과 11일 1박 2일로 PK 지역 돌아다닌다는 것인데요. 관련해서 여론조사가 나온 내용을 좀 보면 실제로 이준석 신당에 대한 기대도 전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곳이 바로 부산이라고 합니다. 부산에 어떤 바람이 있을까? 특히 이제 뭐 여론조사 곳에서 쭉 조사하니까 부산 북강석 앞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장해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인데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압도적으로 50%가 넘는 수준으로 지금 우위를 달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반적인 부산 판세 어떻게 보시는지요? 항상 모든 총선에서 제일 주목받는 지역은 PK. 부산 맞아요. 부산이 어떤 선택할 거냐. 수밖에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것이 주고받는 것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은 이제 영남 그 지역으로서 이제 보수 우위 지역인데 네. 여기서 이제 진보 정당에서 어느 정도 의석을 획득하느냐가 전체 승패에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네. 사실 이제 가장 주목받는 것인데 네. 왜 이제 여기서 보면 이준석 신당이 PK 지역에서 주목도가 좀 더 높으냐, 관심이 높게 받냐 이것은 뭐 당연한 것이죠. 이제 네.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보수 정당에서 대표를 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TK 지역,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어쨌든 그것이 보수의 결집도가 그래도 강고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니까 왜 네. 보수 정당 힘들게 하느냐라고 하는 인식이 1차적으로 먼저 관련될 수 있는데 네. PK 지역에서는 어쨌든 우리 사람일 수 있는데 뭐. 미래인 것이니까 우리가 표를 주는 게 남을 주는 게 아니야 내 표를 네. 라고 하는 인식들이 뭐 TK보다는 좀 더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네. 여기에 이제 열려있는 부분이 있다고 할 수 있겠고 1차적으로는요. 네.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부산 북강석 갑이 이제 전재수 의원 지역구인데 네. 거기 지금 장해찬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이 아마 이제 출마할 논의가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네, 있는 네.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전재수 의원이 71년생인가 그런데 예. 6번 나왔나, 5번 나왔나 그랬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엄청 20년 동안 밭을 계속. 간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런데 네. 장해찬 최고 같은 경우는 이제 부산 출신이긴 합니다만 네. 아마 뭐 연구가 거의 있긴 할 텐데 이제 가서 하는 것이니까 사실은 이제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5번 출마해서 지금 2번 된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표밭을 엄청나게 간 것이. 아니 제가 전재수 의원 취재하려고 그럼요. 부산 지역 취재한다 그랬더니 오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그러니까 유권자 맞춤형 선거운동을 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조용히 부산 지역의 네. 시민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막 서울에서 와가지고 이건 제가 좀 설명해 네, 드릴게요. 시끄럽게 하는 거 싫어하더라고요. 네. 재수가 제 친구예요. 71년생. 네. 많은 분들이 놀라실 건데 제 나이를 알고서 80, 훨씬 젊어 80한 5년생 정도 돼버려. 뭐야? 속인 거야? 왜냐면 재수가 예. 이름은 재수인데 재수를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재선을 했고 네. 재수가 아니고 재선을 했고 이제 네. 3선 목전인데 네. 그만큼 첫 번째 이런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후보자 중량감이죠. 네. 최근에는 방송 출연도 안 하고 지역구를 다 안 했어요. 싹 다 안 여기가 했어요.
우리 윤희웅 대표가 아주 분석을 잘했지만 박민식 네. 전 보훈처장 보훈부 장관의 경합 지역이었어요. 맞아요. 같이. 예. 근데 오죽했으면 박민식 전 보훈부 장관이 여기로 못 돌아와. 못 들어가죠. 전재수가 있잖아. 내가 어떻게 가? 나 좀 보훈 유공해줘. 나 저기 분당 갈게. 예. 그런데 지금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분당도 지금 못 가고 영등포로 가야 여기가 되는 어디냐면 거잖아요. 바로 2002년 네. 바로 옆 지역구에 들어간 북강설이 어딥니까? 네. 노무현 전 대통령. 그렇습니다. 당시 허태열과 예. 허태열 박근혜 정부 초대 네. 비서실장과 맞붙었던 네. 대한민국은 분명 희망이 있습니다. 반칙과 원칙으로 이 노무현 부산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겠습니다. 뭐 그랬는데 하여튼 잘 안 됐죠. 하지만 그 결과로 반모 노무현이 됐고 호남에서의 절대적 지지를 얻고 바로 2002년 네. 단일화를 통해서 단일화 어디서 했죠? 리서치 앤 리서치. 예. 리서치 앤 리서치 전직 출신이죠. 출신이. 물론 그때 저는 없었습니다만. 그 시절에. 예. 그 우리 윤영희 대표는 또, 네. 또 기라성 같은 또 회사를 네. 많이.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부산의 이런 조사 결과가 지금 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조사 방법을 똑같이 하고 후보자를 다른 사람을 넣더라도 국민의힘에 네. 50%가 넘는 전재수 지지율이 나온다는 것은 부산이 최근에 또 악재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은 후쿠시마 오염수도 있고 그게 네. 잔잔하게 깔려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부산 엑스포 불발의 네. 떡볶이 먹방 사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부산의 심리는 뭐냐면 부산이 제가 이제 인근 지역의 출신이기 때문에 네. 이 부산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부산에 자갈치 시장 가서 막뭐 지역 이야기하고 이러면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고 부산이 봉이가 호구가 이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2017년 대선에서는 예. 부산에서 1위 문재인, 예. 울산에서 1위 문재인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런데 2018년에는 지방선거에는 더군다나 민주당이 세지역다 PK 세지역다 싹쓸이 네. 광역단체장. 근데 또 2022년에는 윤석열, 네. 또 지방선거는 또 박형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산은 어느 한쪽만 몰아주지 않아. 않아요. 그래서 항상 캐스팅부터. 부산 심리가 자갈치 시장 가면은 네. 부산이 봉이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봉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 부산도 심상치가 않고 네. 여기 이준석의 약진 네. 이 부분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간이 없어서 5분밖에 안 남았어요. 서울 얘기만 마지막으로 그래서 해보고 빨리 어느새 시간이 훅 가버렸습니다. 서울 얘기만 좀 하고 다음에 또 모셔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작을에 나경원 전 의원이 예비 후보를 등록하고 이분도 굉장히 바닥을 적극적으로 살피고 다닌다라는 이제 소문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그리고 국민의힘 나경원 돌렸을 때 여론조사 꽃 조사입니다. 동작을인데 나경원 38.8,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36.0 그리고 투표할 인물이 없다가 19.8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여기 이제 현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이제 의원이죠. 네. 지금 뭐 36%의 나경원 38.8 이렇게 나왔는데요. 네. 사실 지역에서 이 정도면은 약간 어쨌든 지지를 충분하게 이수진 의원이 충분하게 받지 못하는 부분들 네. 있는 거고 경쟁자인 나경원 전 의원은 상당히 사실은 이제 경쟁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네. 나경원 전 의원이 2004년도에 이제 비례로 국회에 네. 들어와서 예. 근데 그때 한나라당이었죠. 네. 그 다음번에 이제 서울 중구에서 국회의원을 했어요. 예. 예. 그다음에 재보궐이 있었는데 2014년에 네. 그때부터 이제 이 동작을 지역에서 이제 해서 총 이제 지금은 전체를 합치면 4선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네. 지난번에 이제 낙선을 하긴 했는데 그때 낙선했을 때도 45% 득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역에서 상당한 이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이고 이 지역이 동작을 이제 서울 지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서초구 옆이에요. 네. 그래서 동작의 사당역 사고리. 우리가 이제 네. 선거 캠페인에서 맞아요. 캠페인에서 이런 게 있거든요. 이제 강남 3구가 있잖아요. 네. 이제 잘 사는 동네 살고 싶어 하고 우리 동네 잘 산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한다고요. 특히 보수 정당에서. 네. 진보 정당도 이제 요즘에 많이 하긴 하는데 그러면 강남 4구 이렇게 캠페인을 이제 하는 예, 경우들이 있어요. 예, 예. 그때 들어가는 구가 예. 원래는 전통적으로 이제 서초, 강남, 송파에 예. 강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또 동작이 우리 또 강남 4구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 부유한 지역이다, 좋은 동네다라고 하는 캠페인한데 동작도 이제 그 강남 4구 막 얘기할 때
포함된. 넣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지역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보수 정당세가 사실은 최근에 집값도 많이 오르고 하면서 예. 높아진 거 부분이 예, 이제 예. 있어서 예. 이 지금 이수진 의원이 다시 또 재격도를 한다 나경원 의원과 하게 된다면은 뭐 상당히 결과를 이제 알 수 없는 나경원 전 의원이 상당히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는 이 조사 지표만 네. 본다면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네. 방금 전에 이제 강동구, 동작구도 강남 3구 외에 좀 그 범주에 포함이 되려는데 사실 요즘에는 이제 용산이 그런 지역이죠. 네. 용산이 그런 지역인데 여기서 이제 세 가지 포인트를 짚어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는 나경원 전 의원이 원내대표까지도 역임을 했지만 네, 네. 이 지역에서 또 오랫동안 출마를 해왔기 때문에 지역세를 다져 인지도가 높아. 그렇죠. 인지도 예, 높아.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지난번에 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이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피곤함, 아. 피로감 네. 또는 약간 밉상 이미지도 있어요. 네. 왜 아시잖아요. 지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뭐 고액 미용 시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논란이 있었죠. 아니다 이랬지만 그 이 이미지가 있건데 그걸 사실은 역전시킬 수 있는 인간 지지율이 지금 네. 표명에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 네. 한번 용산의 대선을 맞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나경원 전 의원은 여러 가지 혜택만 베니핏만 받는 줄 알았는데 된통 맞네. 이른바 윤심 저격을 당했잖아요. 네. 약간 여기 언더독 이펙트가 자꾸 아. 그러니까 대체로 나경원 전 의원을 지지해왔던 60대 70대 이상의 네. 보수 쪽에서는 아이고 경원이가 두드려 맞네 소리죠. 네. 경원이가 두드려 맞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20대 30대 40대는 대체적으로 이수진으로 가. 그런데 지금 이수진이 의원이 민주당에 2명 있습니다. 지역구 1명 있고 비례가 1명 있고. 네.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약간 언더독 이펙트가 일어난 거야. 근데 이제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의 선거 전략은 뭐냐면 네. 당에서 누가 오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면 자기는 계속 언더독을 누려야 돼. 아이고 당했습니다. 당했어도 핍박받고 이게 좋은 거야. 네. 이수진도 나를 핍박하고 네. 이걸 그러니까 오지 마라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중도층이나 이 스윙보트가 동작 여기는 이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막판 두 사람의 토론회가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많이 볼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다른 주자들이 있어요. 강희용, 이현희 이분들이 있고 강희용 2.8, 이현희 1.6, 그 외 다른 인물 5.0, 이수진 29.4. 민주당 안에서 경선했을 때 적합한 인물이 없다가 42.1%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민주당 안에서 전략적으로 어떤 판단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장윤선 네? 왜 그러세요? 편의점 점주. 네. 예. 자, 두 분 오늘 힘차게 출발해 봤고요. 오늘 저는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도 있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대모사를 몇 명을 준비한 거죠? 굉장히 많은 인원을 준비해 오셨습니다. 방송은 역시 장윤선이라고 봐요.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